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인생 설계를 위한 선택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에서 꿀팁과 생생한 정보들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운전자 보험과 재해 및 상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인데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운전자 보험, 재해와 상해 물음표가 되어 있죠. 요즘 운전자 보험에서도 굉장히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재해와 상해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확하게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운전자 보험, 최근에 너무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우회전할 때 어떤 게 옳은 방법일까? 일시정지 아니면 서행. 지금은 아마 명확히들 많이 아실 거예요. 꼭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우회전하기 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꼭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요거를 명확하게 바뀐 개정 이후에 정확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표로 제가 쫙 풀어봤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기존에는 적색 신호 시에 우회전을 허용했어요. 적색 신호 시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회전하면서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적용은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우회전을 서행을 하면서 하라 이런 뜻이겠죠.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우회전을 그렇게 서행을 하면서 천천히 했던 거에 대한 굉장히 몸에 익숙해져 있죠. 이거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차로 대기열을 줄일 수 있어서 교통이 원활하다. 차가 많이 안 막히겠다 이거죠. 우리는 차만 안 막히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통이 원활하다. 너무 좋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죠.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됐다.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돼서 매년 평균 13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한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우회전 사고에 대해서 애기들이 자꾸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개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22년 1월에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겠다라고 개정 발의를 하고 22년 7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습관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 잘. 그래서 23년 1월에 또다시 개정된 시행 규칙을 시행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1월부터는 4월까지 계도 기간을 쭉 준 거지.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벌금 딱지 안 끊고 계도 기간을 갖는 거니까 주의를 해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계도 기간을 줘서 4월 21일 날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단속이 4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죠. 막 매스컴이나 뉴스에서도 막 많이 나왔잖아요. 걸리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잠깐 뭐 10분, 20분 단속을 했는데도 거기에다가 이 과태료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런 거를 4월 20일부터 실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말도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내가 잘못을 하는지 운전자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4월 22일부터 단속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풀렸죠. 계도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한 1년 정도 더 계도 기간을 두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도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서야지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하라고 했는데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일시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명확히 해놨어요. 이제부터는 적색 신호시 앞에 내 차가 딱 서 있을 때 전방에 적색 신호가 불이 딱 들어오면은 3초 이상 일시 정지. 3초 이상 일시 정지. 이 일시 정지는 계기판에 속도계가 0이어야 돼요. 0. 계기판의 속도계가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3초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계기판의 속도계가 0으로 되어 있는 걸 3초 이상 유지하는 거를 일시 정지라고 명명한다라고 기준을 마련을 한 거죠. 이제 기준을. 그 다음에 좌우를 살핀 다음에 보행자들을 다 보내고 출발한다. 이게 우회전 시 일시 정지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다 기준. 이제 명확히 섰죠. 적색 신호 시 계기판에 속도계가 0으로 된 거를 3초 이상 유지하고 좌우를 살핀 후에 사람이 보행자가 다 건너간 다음에 출발한다. 이게 기준이 된 거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계기판에 속도계가 0이 된 거를 3초 이상 기다렸다가 출발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중에 또 하나 변경되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내가 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가입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들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에도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 대략적으로 뭐 오는 7월부터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생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고요. 어쨌든 이런 말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는 뜻이니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에 자기 부담금이 설정될 듯하다. 라고 매스컴의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기 차, 자차 부담금. 내가 내 차로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내 차를 내 돈 주고 고쳐야 돼. 자차를 가입을 했으니까 보험 처리를 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자동차 보험 잘 들고 있어서 자차로 보험으로 수리를 해도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기 부담금이 뭐 5만 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금은 50만 원까지 올라갔죠. 자기 부담금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내가 자차를 보험을 가입을 했어도 내 차를 고치려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이런 형식인데 이거를 운전자 보험에도 접목을 한다는 거죠. 운전자 보험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발생이 되면 본인 부담금을 최소한 20% 정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보험 사기가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자동차 사고에 의한 보험 사기가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모럴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모럴 유보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은 상품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막잖아요. 손해율을 웬만하면 줄이려고. 그것 때문에라도 자기 부담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게 7월부터 예정이라고 뉴스에 발표는 했지만 언제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 운전자범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그 담보 조금씩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3천만 원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7월 이전에 아니면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입을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포인트로 오늘 들고 와봤고요. 또 한 가지 재해와 상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 이 재해와 상해 굉장히 되게 비슷하면서 다르거든요. 너무 많이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부분.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그냥 우연히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런 사고인 거죠. 그럼 상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상해는 틀려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급격하고 우연한. 과연 급격하고 우연한이 뭘까요? 전쟁 및 핵 방사능에 대한 사망이나 사고에 의해서 다치는 거는 재해는 보장을 해주고 상해는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고요. 출산, 등산, 수영 중 부상. 출산, 등산, 수영 중 부상. 이거는 당연히 상해나 재해 다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해는 100% 보장이 다 되는데 상해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계획하에 진행된 거라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고요. 타살, 돌연사, 의료사 이것도 재해는 가능한데 상해는 가능하지 않다. 보장을 못 받는다. 지진, 태풍, 천재지변도 마찬가지. 재해는 가능한데 상해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주로 상해 쪽 보장을 받으려면 손해보험 쪽 담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손해보험에 담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상해가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을 줄은 미처 모르셨겠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해보험사 상품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손해보험사 상품 중에서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골절 진단비라든지 이대질환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원비 플랜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 많거든요. 차마 생명보험 쪽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손해보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담보들이 있는데 단지 상해와 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해와 재해의 차이, 명확하게 예시를 좀 들어봤어요. 예시를 한 2가지 제가 들어봤는데 읽어봐 드릴게요. 태풍으로, 입산이 금지된 산이에요. 태풍으로 같이 등산을 갔던 일행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산에. 우리가 같이 등산을 갔는데 식구들끼리 갔거나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등산을 갔는데 태풍으로 해서 길을 잃었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집에 올 수는 없잖아요. 찾아야지. 일행인데 안 찾을 수 없잖아.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산이 입산 금지된 산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그냥 두고 없으니까 입산 금지된 산인 줄 알면서도 산에를 들어가는 거지. 동료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는 받고 어디서는 못 받을까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입산이 금지된데 억지로 들어갔으니까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입산이 금지된 산을 그 위험한데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왜 갔냐 이거지. 그래서 상해에서는 해당이 안 된대요. 하지만 안 갈 수 없잖아. 일행이 같이 거기에 있는데 찾아가야지. 일부러 사고가 나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일행을 찾으려 들어간 거지. 일부러 사고를 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이긴 하다. 그래서 재해에서는 된다. 살짝 이해가 가시나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봐 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더 들으면 화재로 어쩔 수 없이 창밖으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쳤어. 그러면 다칠 것을 뻔히 알고 한 일이니까 우연히 다친 게 아니라
상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불에 그 화마가 막 덮치는데 불에 타서 잘못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살려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 다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뛰어내렸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우연히 다친 게 아니라는 거지. 알고도 뛰어내렸다는 거지. 그래서 상해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다치려고 뛰어내린 것은 아니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일부러 다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일부러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재해에서는 해당이 된다. 이해가 좀 가시죠? 일부러 내가 다치려고 한 거 아니고 다칠 위험 확률도 있긴 하지만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나는 뛰어내린 거고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나는 동료를 찾으러 산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다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재해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재해와 상해의 사망 보장 범위를 우선 볼게요. 이렇게 다치기만 하면 다행인데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재해와 상해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죽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한 번은 사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가 사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보장 범위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일반 사망인 경우에는 그냥 모든 사망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한번 태어나서 사망하게 되는, 뭘로 사망을 했던, 아파서 죽던, 다쳐서 죽던, 어떻게 해서든 일반 사망이 모든 거에 해당이 되고요. 질병 사망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심장 급성심근경색이 오거나 뭐 뇌출혈이 오거나 아니면 암에 걸렸다거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질병사망보험금이라는 걸 받게 되고요.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재해와 상해의 차이인 거예요. 재해는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해 사망을 말씀드려 볼까요? 재해는 여기서 다 포함이 되죠. 타살, 돌연사, 의료사, 태풍, 지진, 천재지변. 이렇게 전쟁 및 핵 방사능 이런 게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도 재해에서는 사망 보장이 다 된다는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죠. 사망 보장에 대해서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에 대해서 보장 범위를 보면은 일반 사망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질병 사망, 그 다음에 재해 사망, 상해 사망의 보장 범위가 굉장히 제일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보험사별 보장 범위를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생명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 아까 범위 굉장히 넓은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을 판매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사 쪽에서 파는 사망의 기준은 상해 사망, 범위 재해보다 협소한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에 대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생명보험사 쪽에서는 일반 사망을 100세 이후 종신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손해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80세 보장 기간이 80세가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사망도 80세 이전에 사망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이런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의 차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 고지의 의무라고 하죠. 처음에 가입할 때 고지하는 고지의 의무와 아니면 계속 쭉 유지하고 있을 때의 고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고지의 의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계약자님들, 우리 시청자님들,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꼭 우편이나 전화나 방문 등으로 인해서 꼭 고지의 의무에 의무잖아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고지를 해야 될까요? 직업이 변경됐거나 주소가 이전됐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꼭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보험을 계속 잘 내고 있는데도 그리고 나는 이제 한 번 병력이 있어서 다른 보험 가입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가입한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비싼 돈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대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고 해당하는 경우 이럴 때는 고지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하면은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을 해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 후에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 꼭 직업이 변경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주소나 전화번호 웬만하면 변경되면 거의 다 뭐 설계사님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할 텐데 직업 변경의 의무를 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직업이 자꾸 변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무직에 계셨다가 현장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직에 있다가 사무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위험률이 높은 현장직에 계실 때와 사무직에 계실 때에 이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장 범위의 차이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내가 이 고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죠. 그럼 생명보험의 고지의 의무를 한번 볼까요? 생명보험의 고지의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똑같아요. 굉장히 명확하게 100% 솔직하게 다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계약 후에 알릴 의무가 생명보험사에서는 없대요. 계약 후에 알릴 의무가 없음. 계약할 당시에 내 직업이 무엇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계약할 당시에 내 직업이. 그래서 이 계약 당시에 내 직업이 사무직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1급으로 위험률 낮은 직종으로 해서 보험료 산출도 될 것이고 보장 범위도 위험률 별로 없는 상태로 보장 범위도 굉장히 잘 받아가실 거고. 하지만 중간에 내가 굳이 직업이 바뀌었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는데도 고지하지 않아도 그 보험료 똑같이 보장 범위 똑같이 처음에 계약할 당시와 똑같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생명보험의 장점이 어떤 직업을 향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뭐 멀리 원양어선을 타더라도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막 큰 기계를 움직이시는 분들 아니면 굉장히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직업을 가지더라도 보험료 차이는 없다. 고지를 딱히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택시, 버스, 비행기, 기차 운전에도 상관없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쟁, 내란, 폭동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다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암벽 등반 되게 위험한 직업이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스포츠로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스킨스쿠버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고지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대학생 때 가입하고 있었으면 학생 신분이잖아요. 학생 신분으로 끝까지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위험률, 그 부담으로.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평생에 할증, 감액, 삭제 없이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아마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꼭 직업이 변경되면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주소가 변경되면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위태로운 직업에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예전에 편안한 직업에 있었을 때랑 똑같은 보험료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생명보험에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요거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보험사가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어떤 보험사가 제가 좋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범위가 넓은 사망보험에 대해서 사망 금액에 대해서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렇게 넓은 사망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재해나 상해 쪽으로 봤을 때도 후유장애 같은 걸 가입하실 때도 재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일반 상해 후유장애보다 범위가 훨씬 넓겠죠. 넓겠죠. 이렇게 딱히 직업이 위험한 직업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보험을 선택하실 때 운전자 보험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재해나 상해나 아니면 일반 사망이나 사망보험금을 결정하실 때 이런 포인트를 한두 개씩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도로교통법이 상당히 자주 바뀌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또 보험을 현명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사망보험이라든지 재해와 상해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이 아직도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생 경험 통한 꿀팁들 마구 알려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오셨고요. 이어서 김경화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00세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선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집, 차, 돈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간절한 건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찾아오는 질병들 보험으로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100세 시대를 위해선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건강해야 또 다른 것들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 또 특별히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저희한테 이제 점검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납입을 했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잘 알고 활용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들 때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 보험료 납입을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5년 정도 납입을 했으면 이제 힘든 거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돈은 덜 내고 보장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반전에 아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보험, 나는 앞으로 100세 시대까지 더 길게 살아야 하는데 이 보험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랜 기간 보험을 납입을 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보장을 더 현명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현명하게 보험을 운영할 수가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험은요, 돈 많이 안 내고 보장을 많이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그럴 수는 없고요. 우선 가입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께서 10년 전에 가입한 어떤 보험에 돈이 1억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옛날에도 큰 돈이었고 지금도 어쨌든 1억은 큰 돈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제목만 보고 아니면은 환급률만 보고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그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찾아보시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약관 찾아보시는 게 너무 재미없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그 부분만 캡처를 해서 딱 보여드리면 이 이유로 얘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내용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5년 전쯤 우리나라의 보험은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보험 한 건으로 사망보장, 그다음에 실손보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입원해서 모든 것까지 다 돼. 이런 것처럼 통합보험이 유행이었던 그런 시대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는 실손 입원이라고 돼 있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병원에 간 것을 청구하는 실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손에서 받을 수 있는 통원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받거나 하러 가서 치료를 하거나 이럴 때 해당되는 이 1번, 2번, 2번 칸이 실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암진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요.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되어 있는 건데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 옆에 괄호로 되어 있는 거 갱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이것도 중요한데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것은 갱신형이라는 거였어요. 이미 15년 정도 보험료를 냈으면 여러분은 대체 몇 살까지 돈을 더 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한테도 한번 여쭤볼 건데요. 이미 돈을 한 15년 정도 냈어요. 그리고 나는 80이나 100살까지 보장을 받을 건데 아나운서님은 몇 년 더 돈 낼 용의가 있으세요? 앞에 15년 냈고. 아, 이제 그만 내고 싶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만 돈 내고 보장받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고 아마 이 보험 가입하실 때도 통합보험 하나로 전체가 다 돼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52년 동안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주의 깊게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할 때 설명은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도 그러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면 돼?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내냐? 그냥 이것만 기억을 한다거나 암 걸리면 얼마 받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밑에 보이세요? 월납입 보험료가 17만 1,348원인데 보험료 납입하시는 게 52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주변에 어머님이나 할머님께서 80대 후반 90대 이렇게 되셨는데 지금도 보험료를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만약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어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 안에 들어있는 보장이 좋은 점도 있고 조금 요거 아쉬운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리스크는 끝이 없이 가입은 젊었을 때 했어요. 20대 막 이럴 때. 그런데 52년 동안 돈을 내야 된다는 거를 가입할 때 알았으면 아마 방법을 달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입할 때 권해주는 대로 좋은 거라고 이건 꼭 필요해 이러니까 그냥 가입을 하시고 지금에서 돌이켜서 보니까 어머나 52년 자그마치 내가 80살
될 때까지 돈을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20대 때 보험 가입할 때 그런 계획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보험의 총평을 하자면 보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실비도 되어 있고요. 중요한 보장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보장으로는. 그러나 돈 내는 기간을 52년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도 검토는 한번 해보면 이렇게 길게 내지 않고 예를 들면 20년만 내고 안 낸다든가 뭐 30년 내고 끝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보험을 검토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누가 와서 해주는 대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52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장을 살펴보는데 좋은 거는 암이나 이런 급성심근경색 뇌출혈이라는 진단비가 있다는 거 조금 아쉽기는 하죠. 요즘은 심장에 마비가 왔다거나 뇌가 반드시 터져서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잘 아시죠? 그냥 혈관에 살짝 문제가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3대 진단비는 그렇게 조금 쉽게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밑에 보이시는데요.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조금 이렇게 진한 글씨 보이십니까? 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게 이 사회가 점점 고도로 발달되고 이제 저희가 전자기기도 굉장히 비싼 거 많이 쓰잖아요. 한 분이 핸드폰도 막 150만 원, 뭐 패드도 뭐 200만 원, 노트북, 그다음에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걸어가다 툭 해서 떨어뜨렸을 때 어머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남의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혹은 주차장에서 차를 밀어야 되는 경우 있죠. 운전에 시동을 걸지 않고 외부에서 밀면 이거는 일상생활 배상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앞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가족 중에 한 명만 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면 우리 집에 누수가 생겨서 밑에 집에 물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차를 밀 때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했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기기 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남의 물건을 배상해 줄 때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보험에서 청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사망, 후유장애 어려워요.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실수록 침대,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낙상 아니면 계단, 그다음에 넘어지거나 이래서 뭐 골절이 와서 그 골절로 인해서 되게 장기간 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앞서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해와 상해를 구분했을 때 재해로 가입하시면 훨씬 더 퍼펙트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상해나 재해 관련된 거는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아요. 암은 70대이신 분과 20대이신 분 가격을 비교를 하면 70대이신 분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재해나 상해는 연세가 높다고 해서 그 연세 차이만큼 아주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50대, 60대 갈수록 이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를 반드시 많이 해놓으셔라. 저는 이거 4억, 2억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몇 억대 해놨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2,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같은 돈을 내고 많이 그리고 연세가 높아질수록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이 상해 후유장애를 잘 해놓으셨다는 거 각 1억씩 돼 있기 때문에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잘한 거 이 두 가지 가족 일상생활과 상해 후유장애를 칭찬을 드릴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진단비 그다음에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데요. 하루하루 입원했을 때 3일 초과되는 날부터 하루에 입원비 그냥 입원하면 2만 원, 그다음에 암으로 입원하면 6만 원 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은 이 당시에 보험에는 굉장히 비쌌을 때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저렴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전략을 앞에 총평은요. 길게 내는 거 하나 첫 번째 문제, 그다음에 진단비가 요즘 새롭게 개발된 거 두 번째, 세 번째 장점은 일상 배상과 상해 후유장애 되게 좋다는 거. 그러면 안 좋은 거 좀 아쉬운 거 있고 좋은 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요, 나 병원에 자주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 혹은 내가 가입한 회사에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나까지 덩달아서 많이 비싸게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은 오르더라도 앞에 걸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난 병원에 여태까지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만약에 이런 분이시라면 지금처럼 단독 실손보험으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선택의 문제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바꿨을 때 한번 볼까요? 3만 원 정도 되는 실손보험료를 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3만 원이지만 나중에 70대가 되면 새로 가입한다고 했을 때 3만 원 갖고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이 예를 들어 60이나 70이 되시면 아마도 실손보험만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 먹었는데 실비 청구할 일이 많으면 그렇게 올라도 꼭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60, 70이 돼도 2, 3만 원짜리 감기 뭐 이런 거 말고는 크게 병원에 안 간다. 그런데 한 달에 실손보험을 20만 원씩 내야 된다. 이러면 그 당시에는 실비를 버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비를 버린다는 전제 하에 보험을 꾸리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암보험은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암만 일반암 2천만 원, 유사암 400만 원, 그리고 암으로 통원했을 때 요즘은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점점 입원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암보험은 딱 이렇게 간략하게 딱 30년만 2만 원, 2만 2천 원 내시고요.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 여러분 2만 2천 원이면 요즘 식사값도 많이 올랐는데 2만 2천 원씩 딱 30년 내고 그냥 핸드폰 요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100세까지 정확하게 암에 대해서는 딱 보장받는다. 이걸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비하고 암이 준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그래서 다음에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뭐 후유장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이런 진단비,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가지가지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병원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또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도 의술도 개발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점점 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냥 복합적인 기술들 때문에 옛날에 보지 못하던 담보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표적 항암 치료라는 것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게 뭐야 이렇게 하실 텐데요. 어떤 특정한 암 세포만 따라다니는 이런 담보를 보험회사에서 개발한 거죠. 마지막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카티 항암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손과 암은 별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없는 혈관에 관련된 것들 각종 수술, 그다음에 입원이라든지 표적 항암, 카티, 가족 일상생활 항암 방사선 이런 거까지 싹 다 모아서 얘도 30년 동안 내시고 100살까지 보장받는 거. 보험료 내는 거 너무 귀찮으시잖아요. 10년만 내고 안 내고 싶으시죠. 그런데 10년만 내는 거는 굉장히 비싼 요금을 내는 거고요. 핸드폰 요금 내가 평생도록 사용하실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 10년만 내고 나머지는 안 낼래 이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보험도 그렇게 비용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독 실손으로 바꾸고 암과 나머지 기타 보장을 모아서 두 개로 나누어서 30년 딱 내고 이후에는 돈을 내지 않도록 100살까지 보장받는 이런 전략으로 바꿔서 52년 내는 보험료를 딱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보장을 더 부과해서 이렇게 바꿔드리는 전략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존에 보유하셨던 이 보험을 좀 안 좋았던 점들과 칭찬할 점들로 나눠가지고 좀 믹스된 그런 해결책을 주신 것 같고요. 노후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고 또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핸드폰 요금 정도로 내가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다면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게요. 군대 갈 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보험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면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보다는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도 위험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군대를 가게 되면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상해 쪽, 제가 아까 상해랑 재해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이 재해 쪽 담보, 골절 진단비나 상해 수술비나 이런 쪽 담보를 조금 더 보완을 좀 하셔서 군대 가기 전에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상해와 재해 차이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해 쪽으로는 후유장애와 이런 재해 사망이나 이런 담보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사 쪽에 재해 사망, 그다음에 재해 후유장애 이런 위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손해보험사 쪽으로는 상해 수술비, 상해 1호종 수술비, 그다음에 골절 진단비 이런 골절 진단비와 상해 수술비 이런 보장 범위는요, 솔직히 그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의 보장이 훨씬 더 넓고 크거든요. 보장 금액이.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장들을 적절히 믹스를 잘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뭐 상해 골절비,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비 이것만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후유장애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고 사망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 사망 쪽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가셨으면 어떨까. 저도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아마 이렇게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드님의 군 입대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되시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교직원이신데 실손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우선 OX 답을 먼저 드리자면 X.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교직원이 되시면 그 포인트로 실손보험이나 뭐 암 이런 그 교직원 공제라고 하는데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게 이제 본인 부담금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 실손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퇴직을 하시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아주 그 극히 드문 분들은 그런 염려가 너무 심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따로 가입하시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선택은 하시는 건데 그냥 안 하시고요. 교직원 공제에서 해주는 그 보장만으로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냥 저축하시고 연금 하나 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직원 공제 통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받아볼까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다른지 질문 주셨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면요. 네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앞에 제목이 다르잖아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시는 분, 사람한테 드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은 차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장을 받으시냐면 형사적이나 민사적인 이런 사건, 사고에 의한 것들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자동차 담보는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하고 차가 진행 중에 사고를 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럴 때 자동차를 고치면서 대인 대물도 고쳐주는 이런 다치게 하면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제목의 말 그대로 운전자 보험만 보통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차를 먼저 구입을 하시죠. 그러면 차를 구입하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필수니까.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운전자 보험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운전자 보험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사고가 안 난다면 이상이 없겠지만 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 사회잖아요. 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기준으로 형사 민사적인 책임을 갖기 위해서 드시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은 차에 가입하시는 거라 사고가 나면 내 차도 고치고 상대방 차도 고치고 대물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고요. 운전자 보험
안 가입한다고 해서 벌금은 안 내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면 벌금도 내고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운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보험 가입과 동시에 운전자 보험도 큰 금액 아니거든요. 꼭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차이점 짚어주셨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검색어 Q&A로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